풀어보세요. 추우면 얘기해. 이쪽. 이쪽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구를 하기만 해서 물렁거려가지고. 하지마. 네. 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내가. 어? 찾아주고 체크 만들었는데 안 찾아본다. 이거 몰랐어? 어려운 말이 많죠. 4번 중요합니다, 얘들아. 어? 4번 잘 푸셔야 돼. 4번이 핵심이요. 4번에 아직 다들 답이 없어. 왜? 어? 1번 4번만 한번 골라봐. 그러면 내가 준대.
4번 잘 풀었어? 4번 어려워요, 문제. 자, 하나씩 봅시다. 여기 있는 단어들 좀 공부 좀 하십시다. 인필이 없어. 일단 인필이 어디 갔지? 자, 보십시다. 어려운 단어가 많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올해 비문학 지문은 법도 아니오 경제도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배경고발 소문인데 이거 뭐 들었어요? 경제도 아니고 법도 아니래 이번에. 약간 이런 식의 지문이 사회 지문이 될 것 같다는데 한번 잘 봅시다. 되게 읽어봄직하죠, 그죠? 근데 단어들을 모르면 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얘들아 사회문화라는 지문은요, 이건 뭐 통합이긴 하지만 인간 세상에 대해서 글을 쓴 거야. 근데 내가 기술 지문할 때도, 과학에서 기술 지문할 때도 기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결국에 그게 발전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시켜. 이걸로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은 살아가는 역사가 그래. 얘들아. 원래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서도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는지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 글의 구조, 가글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자, 봐봐. 일단 가글에서는 18세기에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대. 미국은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무슨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있긴 한데 각 주에 누가 있어? 주지사가 있어, 주지사. 그래서 국가 전체의 뭔가 국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팅팅 부어가지고 국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주 각각의 주의 행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주에서 결정을 해서 마치 미국은 주마다 굉장히 다른 나라처럼 법이 달라. 어디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고 어디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야. 어디에서는 낙태가 합법이고 어디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야. 전혀 다른 나라처럼 50개의 주가 연방정부를 이루고 있어. 그게 연방정부의 의미야.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던 연방주의자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연방주의자들의 관점을 찾아봐야 돼. 그걸 의식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 문제 빨리 풀고 싶잖아. 그럼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될 게 이거야. 연방주의자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뒤에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찾으면서 읽어. 구상한 재헌헌법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재헌헌법은 단어를 외워야 돼. 무슨 단어냐면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로 준용된 헌법이래. 자, 그러면 재헌헌법이라는 건 결국에 나라의 형태를 결정하는 법이라는 거야. 민주주의로 갈 거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 대통령 임기를 재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임으로 할 거냐? 몇 년제로 할 거냐? 국회의원을 대통령 밑에 몇 명을 둘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재헌헌법이야. 나라의 형태를 결정하는 헌법.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자유주의의 목표와 공공선의 획득이라는 공화주의의 이상을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공화주의는 그럼 또 뭐야? 공화주의? 공공의 단체를 중요시하는 게 공화주의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공화주의죠. 그쵸? 무슨 말을 써?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야, 얘들아. 우리나라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건 항상 개인의 자유보다 뭘 우선시한다고요? 공동체. 내가 빨간불에 건너고 싶고 그냥 학교 앞이라도 120km로 막 밟고 달리고 싶은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는 자식 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나 그냥 학교 스쿨존에서 120km로 달릴 거야. 안 돼. 나는 애가 없어도 세상에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 중요시하는 법망을 이용해서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게 공화국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화국에서는 개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 내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이사를 못 다닌다거나 내 맘대로 종교를 못 정하는 그런 거 말고 자유주의와 공공선을 동시에 획득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얘들아.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기획. 연방주의자들은 근데 정부로 운영되어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했으면 얘들아, 파당이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이거를 인식하고 가시라고요. 너네 머릿속에 없는 구조가 이런 거야, 얘들아. 니네가 글을 읽는 방법과 내가 글을 읽는 방법의 차이는 이런 거야. 강사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너네한테 이 글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얘기해 주려고 해. 그게 머리에 쏙 들어오거든. 근데 이 방식을 너네가 글 읽는데 적용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독해도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자, 파당의 문제점이야. 이를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다스리는 소규모 공화국들보다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광역공화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50개로 쪼개는 것보다 이렇게 너네는 주로 남고 국가로 남지 말고 소규모 국가 50개 말고 주로 남고 커다란 미국이라는 공화국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그럼 파당이라는 문제점을 광역공화국 이걸로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근데 파당이 도대체 뭔지 광역공화국이 도대체 뭔지는 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밑에 1문단에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명히 보여줬고 이 문제점의 개념 광역공화국이라는 해결책의 개념은 뒤에 설명이 나온다고요. 1문단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면. 그치? 자, 연방주의자들은 파당의 문제점인 이유가 파당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대. 보통 그렇죠. 그죠? 자, 근대 자유주의는 중세 지나면 이제 근대라고 했죠? 중세에서는 항상 누가 중요했어? 교회, 왕정, 왕이 중요하거나 신이 중요한 그런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어.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대가 되면서 인간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 중요해진 거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다.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권 사상. 자연권이 뭐야? 자연권이라는 말 항상 나오는 자연권이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원래부터가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자연권은요 누가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을 자연권이라고 얘기해.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 다른 사회 문화 지문에서 배웠는데 이런 국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되는 국가. 작은 국가야. 작은 국가. 작은 국가는요. 복지국가랑은 달라. 로크는 개인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그냥 군대만 키우면 되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되고 또 하나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된 채 존립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제도죠. 그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수장들이 다 다르고 수장들이 권력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게 삼권 분립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에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사법권까지 차지하면 큰일 나.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요,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그럼 이기적이니까 교화하려는 거야? 견제하려는 거야? 이건 교화의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교화는 본성을 뜯어고친다의 의미고요. 이건 권력, 인간 본성을 견제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죠. 서양에서는 얘네들을 교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다? 막기만 하는 거야. 다른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이 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을 키워서 막기만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이 기억이었죠? 자, 그럼 봐봐.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 그러면 뭐를 막을 수가 있다? 파당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구나. 상호견제. 이게 큰 해결책이라고 본 거야. 자,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로 한번 봐보자고. 작은 파당 문제는 권력 분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 하지만 소수에 의한 파당이라는 문제점은요. 요걸로만 해결 가능하지만 오히려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권력분립제도라는 해결책으로 못 막아. 권력분립제도라는 상호견제 해결책은 한계가 있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수에 의한 파당 해결책은 찾았지만 이제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찾아야 돼. 찾으면서 읽어야 돼. 자, 그 뒤에 바로 나오겠죠. 자, 특히 소규모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다수에 의한 파당이 여론을 장악해서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된다. 반면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아, 그럼 이게 얘들아 뭔 소리야? 연방제를 하는 이유야. 그러면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요. 연방제를 하는 거야. 소규모 공화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공화국. 대규모 공화국이라는 연방제가 해결책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파당의 해결책이 두 개가 제시가 됐어. 상권 분립과 연방제. 오케이? 이걸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한 줄로 얘를 줄이기 용이하겠죠. 그죠? 다만 반대의 의견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눈에 팔거나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새길로 새어나가면 안 돼. 요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은요. 누구의 의견? 반연방주의자들의 의견이야. 관점이 다른 사람들. 자, 봐봐. 아, 니네 연방제 할 거라고? 공화국을 소규모 공화국 말고 대규모 공화국 할 거라고? 야, 대규모 공화국 하면 독재 생겨 라고 반연방주의자들,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독재 발생할 거다. 대표자들이 공화국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것이다. 이렇게 독재 생길 거야 라고 비판했는데,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라고 얘기했는데 대의제가 뭐예요? 대의제가 뭡니까?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죠. 대신하는 제도, 대신 의견을 내는 제도라고 할까? 의견을 내는 제도. 이게 뭔데?
대의민주주의. 똑같은 말은 뭐야?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뭔데?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얘기야.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의해서, 당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전달되죠.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비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대의제가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비해라면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무식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직접 민주주의야말로 엘리트들이 독차지하게 되고 간접민주주의는 투표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박한 거야 이거를. 야, 독재 안 생겨. 오히려 공공선 실현할 수 있어. 우린 투표를 하거든. 광역공화국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 얘들아, 그러면 봐봐. 너네가 대의자라는 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보라고요. 보셔요. 이걸 모르면 여기에서 뒤에 직접 민주주의가 나온다거나 선출된 시민이라는 말이 또 다른 정보로 들어오게 돼. 이건 이미 대의자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야. 국회의원은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익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의 반대말이 뭐라고? 소수공화국. 소수공화국은 커다란 파당을 해결 못해. 하지만 광역공화국은요, 삼권 분립도 하지만 더불어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모두 달성하고자 했다. 이게 가요. 이게 가의 내용이야. 오케이? 한층 똑똑한 시민이 된 기분이죠? 그치? 얘들아, 어른이 되는 걸 앞두고 있는 기분이란 어떤 거야? 아직은 어떤 기분이야?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나요, 요즘에는? 자,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 이후 목도한 현상은 얘들아,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누군가는 여태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프랑스 혁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자유. 자유. 개인의 자유. 얘네가 미국 애들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잖아. 근데 프랑스에 옷을 사러 가면 직원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뭘 물어보든 안 오든 지할 일만 하고 있대. 그래서 미국 손님이 프랑스 점원한테 야, 손님이 왕이야. 그랬더니 프랑스 점원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왕을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쳐버렸어. 프랑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거죠, 얘들아. 서비스 정신이고 뭐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프랑스 애들한테 야, 너는 직업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가 또 프랑스야. 왜? 자유가 너무 중요해서 너 먹고 살기 위해 뭘 해? 그러면 나 이거 먹어 저거 먹어라고 얘기하지 직업을 얘기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랑은 완전 반대인 나라야.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프랑스 혁명,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프랑스 혁명 이후 목도한 현상은 자유를 가치로 건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유가 훼손되는 걸 토크빌이 본 거야. 17세기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왕들이 다 목이 처지고 그러고 나서 혁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중요하대. 토크빌에게 있어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닌 절대적 가치고 개인이 사적인 행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완성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지더라 이거야.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위를 많이 하는 나라가 프랑스이긴 하죠. 그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요거 내 자유를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내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 자, 봐봐.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모순이야. 너무 자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고립될 수가 있다.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면 안 되고 너네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고립되지 말고 뭐 공동체를 위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 사회에 혹은 공동체에 무관심해지면 일상생활 세세한 측면까지 교류되는 합법적 폭력이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다. 니네가 안 보면 니네가 사회에 참여를 안 하면 소수 다수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야. 이처럼 토크베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와 이런 걸로 민주주의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가글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제시가 됐어. 대체 개인의 자유와 사회 공동체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너네 이것만 민주주의는 너무 개인의 자유만 얘기하면 참 이렇게 돼. 오히려 사회가 망가져라고 문제점을 제시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해결책이 뭐래? 와, 미국이 해결책이래. 미국처럼 하는 게.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인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인데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요 문장은 개인의 이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뭐 때문에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 이게 뭔 말이야? 연방정부라는 뜻이야 얘들아. 행정권이 어디에 있어? 각 주에 있잖아.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이 없어. 이게 연방정부라는 뜻이야. 연방정부고 연방정부는 뭐? 틀린 게 아니지. 연방정부라서 타운이라는 게 있대. 타운이 뭐야? 각각 지자체가 있다는 거야. 각 주마다. 그리고 또 뭐? 배심원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 문제의 해결책이더라. 내가 우려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연방정부로 타운을 키우고 배심원 제도를 실행하다 보니까 내가 말한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해결책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게다가 가장 큰 해결책 얘들아 4번 문제의 해답. 마음의 습속이 제일 중요하대. 마음의 습속.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 자, 그러면 너네 4번 문제에서 주저하고 4번 문제에서 답 찾는데 1분 이상 걸렸다면 이걸 안 해준 거야. 해줬나 한번 생각해봐. 마음의 습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 보라색 밑줄 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마음의 습속이 토크빌이 생각하는 뭐라고? 가장 큰 해결책이야. 해결책.
어? 자, 그러면 4번 문제 다시 읽어봐, 얘들아. 4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해? 토크빌의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4번 문제에서. 어? 그럼 답이 몇 번이겠냐고. 마음의 습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당연히 보라색으로 풀어서 얘기한다고. 보라색으로. 응? 그럼 이제 몇 번인지 보일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세워질 때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에서는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회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부조화를 미국의 경우로 보면서 해결을 했다. 가장 큰 해결책이 바로 마음의 습속이다. 그렇대. 자, 그럼 문제 보면서 해결을 좀 해볼까요? 1번. 그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요? 당연히 4번이죠. 제도적 기획. 공공성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획, 연방정부. 나는 현실적 공동체에서 관찰된 자유, 공공선의 실현 조건 두 개가 부조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1번에 4번이 답이죠. 자, 2번. 그럼 2번도 1분 만에 1분 걸릴 것도 없어. 30초 만에 풀어야 돼. 왜? 얘들아, 교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화는요, 동양적인 관점이고, 동양에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 교화하려고 해? 수련을 통해서 마음 수련, 도덕적인 수련, 인의 예지라는 수련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을 바꾸려고 해. 근데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제어까지야, 제어. 제어는 맞고 교화는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다. 그지? 3번 문제 봐봐.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도입해서 파당을 방지하고자 했다. 파당이 문제점이라서 3권 분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3번이 그런 문장이야. 자꾸만 바꿔 읽으세요. 5번도 마찬가지죠. 광역공화국 하면 넓은 파당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오케이. 이번에 4번. 3번은요. 공동체주의의 관점이야, 얘들아. 보기에 공동체주의의 관점. 자, 그럼 다른 거. 본문에서 찾으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뭔지 정리를 하고 가셔야죠.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야지. 공공선에 대한 실천을 통해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얘들아, 무연고적 자아는 없대. 그러니까 단체가 먼저, 공동체가 먼저, 그 다음이 개인이란 얘기야. 개인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는 없대.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지만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꼭 해야만 자유로워져.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 공동체주의는. 그때 가와 나를 이해하래.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자, 봅시다. 5번. 나에서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기서 끊어. 이건 맞는 말이야. 여기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 경제적 자유에 몰두하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게 된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래. 맞아?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정치적 자유로 이어집니까? 아니죠. 경제적 자유에 몰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설립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려. 당연히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해결책으로 제시됐으면 모를까. 몰두한다고 이렇게 되진 않죠. 3번 문제는 오히려 쉬웠어. 제대로 내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5번이 되게 이상한 선지를 보였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얘들아,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만약에 토크빌의 관점이 아니라 17세기 연방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답이 뭐가 돼? 연방주의자가 답이야. 광역공화국이 답이라고. 그런데 이걸 요거를 토크빌의 관점에서 찾으면 뭘 찾아야 된다고? 마음의 습속을 찾아야 돼 얘들아. 토크빌은요 마음의 습속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자유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이 시민 각자의 내재화되도록 마음의 습속을 가져야지만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토크빌은 얘기할 겁니다. 4번 문제 무지하게 중요해요 얘들아. 알겠죠? 이거에서 시간 끌면 고전소설도 못 풀어. 오케이,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송 주제통합 2.